이혼한 전철을 미행하는 한 남자. 곧 충격적인 진실을 엿보고야 마는데 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낡은 트럭의 운전석, 햇빛에 바랜 대시보드 위로 먼지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종구는 핸들을 움켜쥔 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친구 만식이 스마트폰을 들이밀었다. 야, 이거 봐. 내 전차 아니야? 화면 속엔 백화점 명품관 앞에서 찍힌 한 여자의 뒷모습이 있었다. 화사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쇼윈도를 들여다보는 모습. 종구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영순이었다. 전현이 거기서 뭐해? 명품 쇼핑이라도 하나? 헛웃음이 나왔다. 아니, 웃음이라기보단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다. 종구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펼쳐진 지갑 안엔 10,000원짜리 지폐 3장이 전부였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재빨리 지갑을 접어넣으며 만식을 쳐다봤다. 내가 준 위자료로 호강하나 보지. 참 잘났어 정말. 만식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종구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종구는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걸쭉하게 울부짖었다. 가자.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백화점 정문 앞 종구는 트럭을 급하게 세웠다. 주차 요원이 다가왔지만 그는 손을 휘저으며 그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냉방 바람과 함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이 오가는 로비. 종구는 자신의 낡은 등산복 바람막이를 내려다봤다. 소매 끝이 해져 있었고 지퍼는 반쯤 고장 나 있었다. 경비원이 그를 힐끗 쳐다봤다. 그 시선이 마치 여기가 내가 올 곳이냐고 묻는 것 같았다. 종구는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듯 지나쳤다. 경비원이 뭐라 말하려 했지만 종구는 이미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고 있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양옆으로 보석 가게들이 즐비했다. 진열장 안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다. 종구는 그 빛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결혼 10주년 영순이 백화점 카탈로그를 보며 수줍게 반지를 가리켰을 때 그가 했던 말. 우리 주제에 그런 거 사?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영수는 그날 카탈로그를 조용히 덮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종구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이제 와서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다니. 이혼하고 나니 날개라도 단 것처럼 살고 있는 건가. 3층 명품관.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종구의 시선이 멈췄다. 저 멀리 명품 코트 매장 앞. 화사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영순이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 옆에서 보니 여전히 가녀린 어깨선이 그대로였다. 종구의 심장이 요동쳤다. 분노였는지 슬픔이었는지 질투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입속으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오랜만이네 영순아. 잘 사나 보네. 아니다. 너무 약하다. 돈 쓰는 맛이 어때? 이것도 아니다. 너무 유치하다. 역시 남의 돈은 쓰기 편하지. 종구는 되풀이에서 첫마디를 연습했다. 그녀를 마주했을 때 꺾이지 않고 내뱉을 수 있는 단 한마디. 그는 마치 사냥감을 쫓는 짐승처럼 영순의 뒤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매장에서 매장으로, 코너에서 코너로. 영순은 브로치 진열대 앞에서 멈춰섰다. 직원이 다가와 무언가를 설명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종구는 그 미소를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영수는 단 한 번도 웃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저 여자는 웃고 있었다. 보석을 보며, 옷을 보며,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종구의 발걸음이 느려졌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무언가가 이상했다. 영순의 옆 매장 한쪽 구석에 휠체어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위엔 고개를 떨군 노인이 앉아 있었다. 낡은 털장갑을 낀 손, 검버섯이 박힌 손등. 종구의 발이 멈췄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영수는 매장 직원과 함께 브로치를 살피고 있었다. 작은 나비 모양의 브로치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브로치의 날개 부분을 쓰다듬었다. 빛의 각도에 따라 은은하게 빛나는 광택을 확인하며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세심하게 들여다봤다. 이거 정말 예쁘네요. 어르신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영순의 목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 종구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그녀를 지켜봤다. 멀리서 보니 그녀의 얼굴은 5년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아니, 어쩌면 그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환하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역시 돈이 좋네. 사람 얼굴이 저렇게 폈어. 종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독설이었지만 그 안엔 질투가 섞여 있었다. 자신을 떠난 뒤 더 행복해 보이는 그녀를 보는 게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언제 나타나 한마디 던질지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그때 종구의 시선이 영순의 옆으로 향했다. 조금 전에 봤던 휠체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덩그러니 마치 잊혀진 듯이 휠체어 위에 놓이는 고개를 떨군 채 움직이지 않았다. 잠든 것처럼 보였다. 아니, 어쩌면 의식조차 없는 것처럼. 종구는 몇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노인의 손이 보였다. 낡은 털장갑을 낀 손. 손등엔 검버섯이 크고 작게 박혀 있었다.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휠체어의 팔걸이를 붙잡은 그 손은 너무나 앙상했다. 뼈만 남은 것처럼. 묘한 기시감이 종구를 엄습했다. 그 손. 어디서 본 것 같았다.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그 손. 겨울이면 항상 차가웠던 그 손. 하지만 종구는 고개를 저었다. 설마. 그럴 리 없었다. 영순이 브로치를 내려놓고 직원에게 뭐라 말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으로 들어갔다. 포장을 해오는 모양이었다. 영순은 잠시 휠체어 쪽으로 걸어가 노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무언가를 속삭였다.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영순은 다시 미소 지으며 노인의 무릎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종구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다. 영순의 손길이 너무나 익숙해 보였다. 마치 오랜 시간 그렇게 해온 것처럼. 처음이 아닌 것처럼. 그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영순이 자리를 비웠다. 화장실에 가는 듯 했다. 매장 안엔 잠시 고요함만 남았다. 직원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종구는 망설였다.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확인해야 할까? 하지만 그의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홀린 듯이 명품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휠체어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불길한 예감이 점점 더 선명해졌다. 노인의 곁에 가까워질수록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있었다. 박하사탕 냄새. 아주 오래된 싸구려 박하사탕 냄새. 그리고 그 아래 깔린 희미한 로션 향기. 종구는 그 냄새를 알고 있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평생 쓰던 그 로션. 백화점에서 파는 비싼 것이 아니라 시장 구석 가게에서 파는 1,000원짜리 로션. 종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이 가빠졌다. 손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노인 앞으로 다가갔다. 휠체어 옆에 섰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어 노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짚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주름진 얼굴, 흐릿한 눈동자, 입가에 묻은 침 자국. 하지만 그 얼굴을 종구는 알고 있었다. 그 눈을 알고 있었다. 그 입술을 알고 있었다. 5년 전 치매가 심해져서 요양원에 보냈던 그 얼굴. 면회 한 번 가지 않았던 그 얼굴.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던 그 얼굴.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라 믿어버렸던 그 얼굴. 어머니였다. 종구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종구의 소매를 붙잡았다. 힘없는 손으로 간신히. 아저씨, 나 우리 며느리랑 소풍 왔어. 며느리가 예쁜 거 사준대. 어머니가 말했다. 아이처럼 웃으며.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채. 종구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종구는 어머니의 손을 내려다봤다. 자신의 소매를 붙잡고 있는 그 손. 앙상하고 떨리는 손. 손톱은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손등엔 핸드크림이 발라져 있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다는 증거였다. 어머니. 종구가 간신히 말을 꺼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종구를 올려다봤다. 하지만 그 눈엔 아무런 인식도 없었다.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보듯. 아저씨 누구세요? 우리 며느리 친구세요? 어머니가 물었다. 천진난만한 목소리였다. 종구는 그 말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알아볼 수 없었다. 치매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종구는 5년 전을 떠올렸다.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기 시작했을 때 밤마다 헤매고 이상한 말을 하고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던 그때 종구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다. 영순이 울며 반대했지만 그는 단호했다. 내가 벌어서 비용 될 테니까 걱정 마. 전문가들이 돌보는 게 나아. 그렇게 어머니를 보냈다. 그리고 처음 몇 달은 면회를 갔다. 하지만 점점 바빠졌다. 아니, 바쁘다는 핑계를 댔다.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가지 않는 게 나았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면회는 완전히 끊겼다. 이혼하고 나서는 요양원에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 매달 통장으로 비용만 보냈다. 그것으로 자신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아마 조용히 요양원 침대에서 생을 마감했을 거라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는 여기 있었다. 백화점 명품관의 영순의 곁에 살아서. 종구는 휠체어를 천천히 둘러봤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바퀴엔 기름이 잘 쳐져 있었고 시트엔 푹신한 방석이 깔려 있었다. 어머니의 무릎엔 따뜻한 담요가 덮여 있었고 목엔 부드러운 스카프가 감겨 있었다. 누군가 급진히 돌보고 있었다. 그 누군가는 영순이었다. 종구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요양원. 그는 분명히 매달 돈을 보냈다. 통장을 확인했다. 빠져나갔다. 그런데 어머니는 요양원에 없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순간 종구는 깨달았다. 영순이 통장을 해지한 것이다. 이혼하면서 어머니의 보호자 자격도 넘어갔으니까. 영순이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데려온 것이다. 그리고 직접 돌본 것이다. 5년 동안 종구는 영순을 다시 봤다. 멀리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녀가 보였다. 화사한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했다. 코트에 단추 구멍이 해져 있었다. 소매 끝이 약간 달아 있었다. 그리고 그 색깔, 그 디자인. 종구는 그 코트를 알고 있었다. 10년 전 자신이 영순에게 사준 코트였다. 당시엔 비싸다고 투덜거리며 샀던 코트. 영순이 그렇게 좋아하던 코트. 이혼할 때도 가져간 그 코트. 그녀는 새 옷을 산 게 아니었다. 10년 된 낡은 옷을 아직도 입고 있었다. 명품 쇼핑이라고. 호강이라고. 종구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벽에 기댔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영순이 다가왔다. 종구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놀라지도 않았다. 그저 잠시 멈춰 섰다가 덤덤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어머니의 입가를 닦아주었다. 침이 흘러내린 자국을 조심스럽게. 어머니, 물 드실래요? 영순이 물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순은 가방에서 작은 물병을 꺼내 어머니의 입에 대주었다. 어머니는 아기처럼 물을 조금씩 마셨다. 영순은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손으로 받쳐주었다. 종구는 그 장면을 보며 말문이 막혔다. 영순의 손길이 너무나 익숙했다.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5년 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해왔을 것이다. 영순이 고개를 들어 종구를 봤다. 그녀의 눈엔 분노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다. 그저 텅 빈 고요함만 있었다.
마치 이미 오래전에 모든 감정을 소진해버린 사람처럼. 왜 왔어요? 영순이 물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지 않았다. 종구는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변명도 핑계도 사과도 아무것도 그의 입에서 나올 수 없었다. 종구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여전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영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다시 어머니에게 시선을 돌려 물병 뚜껑을 닫고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면서도 부드러웠다. 매장 직원이 포장된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작은 리본이 달린 고급스러운 상자였다. 영수는 상자를 받아들고 카드를 건넸다. 종구는 그녀의 지갑을 힐끗 봤다. 낡은 가죽 지갑.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바랜. 카드 결제가 끝나고 영수는 상자를 열었다. 나비 모양의 브로치가 벨벳 위에 놓여 있었다. 은은한 펄빛깔의 날개, 작은 보석이 박힌 몸통. 영수는 브로치를 조심스럽게 꺼내 어머니의 옷깃에 달아주었다. 어머니 예쁘죠? 어머니 환갑 때 달아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브로치를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이뻐, 정말 이뻐. 우리 며느리가 효녀야. 종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의 환갑. 15년 전이었다. 그때 영순이 백화점 카탈로그를 보며 말했었다. 나비 브로치를 어머니께 선물하고 싶다고. 하지만 종구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어머니는 그런 거 안 좋아하셔. 영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카탈로그를 덮었다. 환갑날엔 케이크와 꽃다발만 준비했다. 브로치는 없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웃으셨지만 영순의 눈엔 미안함이 가득했다. 15년이 지나서야 영수는 그 브로치를 샀다. 자신의 돈으로. 자신이 직접 돌보는 시어머니에게. 종구는 고함을 치려고 했다. 왜 혼자 이런 짐을 지고 사느냐고. 왜 이혼한 시어머니를 돌보느냐고. 하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영순이 천천히 일어서며 종구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엔 연민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텅 빈 슬픔만 있었다. 당신이 버린 건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영순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버린 건 당신의 마지막 인간다움이었어요. 그 말이 종구의 가슴을 찔렀다. 영수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꺼냈다. 표지가 너덜너덜한 수첩. 그녀는 그것을 펼쳐 종구에게 보여줬다. 수첩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날짜별로 기록된 일지였다. 2020년 3월 5일. 어머니 밤새 화장실 5번. 기저귀 교체. 아침 식사 밥만 드심. 2020년 6월 12일. 병원 정형외과. 허리 통증 심함. 물리치료 시작. 2021년 1월 8일. 폐렴으로 입원. 사흘간 간병. 2022년 9월 22일. 어머니 오늘 제 이름 부르심. 3개월 만에. 매일매일의 기록. 대소변을 받아낸 횟수, 병원에 간 날짜, 드신 약의 종류, 밤에 깬 횟수. 5년 동안의 모든 순간이 그 수첩 안에 담겨 있었다. 종구의 손이 떨렸다. 그는 수첩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눈물이 글씨를 흐리게 만들었다. 왜? 종구가 간신히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영수는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작게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당신 외도 알았을 때도 참았어요. 폭언 들을 때도 참았어요. 매일 무시당하고 살아도 참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버리는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아무 죄도 없잖아요. 늙고 아픈 게 죄예요? 자식 잘못 둔 게 죄예요? 종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이혼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머니도 못 볼 거라고. 그런데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가 연락이 안 된다고. 비용이 밀렸다고. 영순이 한숨을 쉬었다. 가보니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살이 다 빠지셔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말도 못하시면서. 종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어요. 나는 여자로서 당신한테 버림받았지만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버림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데려왔어요. 영수는 휠체어를 밀 준비를 했다. 당신 원망 안 해요.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안타까울 뿐이에요. 당신이 놓친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종구는 무릎을 꿇으려 했다.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하지만 영순이 손을 내밀어 막았다. 어머니 놀라시니까 그냥 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발 이제라도 당신 인생이나 잘 사세요. 우리한테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고. 영수는 휠체어를 밀고 돌아섰다. 어머니는 여전히 브로치를 만지작거리며 웃고 있었다. 종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백화점 복도 한복판. 종구는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영순이 휠체어를 밀고 멀어져 갔다. 어머니의 작은 뒷모습이 점점 더 작아졌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그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종구는 그저 서 있었다. 그리고 무너졌다. 종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화려한 백화점 복도 한가운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곳에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소리 없이 울었다. 아니, 소리 없이 울려고 했지만 금방 통곡이 되어버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다. 누군가는 멈춰 서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쳤다. 백화점 직원이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지만 종구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엔 지난 5년이 빠르게 지나갔다. 아니, 지난 15년이. 결혼하고 나서 영순을 대했던 모든 순간들, 무시했던 말들, 외면했던 눈물들, 던졌던 욕설들. 그리고 어머니. 요양원에 보내고 나서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던 그 시간들. 종구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다. 아내도 어머니도 그리고 자신의 인간다움도. 그는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가장 남루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명품들이 반짝이는 백화점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종구는 겨우 일어났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백화점을 빠져나왔다. 주차장으로 향했다. 낡은 트럭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못했다. 핸들에 이마를 댄 채 다시 울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멀었다. 아니, 실제로는 가까웠지만 종구에겐 영원처럼 느껴졌다. 신호등마다 멈출 때마다 영순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의 브로치가 떠올랐다. 그 낡은 수첩이 떠올랐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종구는 트럭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었다. 텅 빈 집. 혼자 사는 이 집은 항상 어두웠다. 불을 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엔 읽지 않은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영순이었다. 종구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어머니가 당신 이름 부르면서 주무시네요. 자책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요. 짧은 문장. 하지만 그 안엔 5년 동안 영순이 지켜온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원망 대신 걱정을, 분노 대신 배려를, 증오 대신 연민을. 종구는 스마트폰을 꼭 쥐고 또다시 울었다. 이번엔 소리 없이 그저 눈물만 흘렸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턱을 적시고 옷깃을 적셨다.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감으면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던 그 눈빛. 아저씨 누구세요? 라고 물었던 그 목소리. 영순의 손이 어머니의 입가를 닦아주던 장면. 새벽 5시 종구는 벌떡 일어났다. 결심이 섰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적어도 시도는 해야 했다. 용서받지 못해도 거절당해도. 그는 욕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봤다. 퀭한 눈, 상한 입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 그는 면도를 했다. 깨끗하게. 옷장을 열었다. 한쪽 구석에 정장이 걸려 있었다. 결혼식 때 입었던 정장.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꺼내 털었다.
다림질을 했다. 정성스럽게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었다. 거울 앞에 섰다. 15년 전에 자신이 거기 있는 것 같았다. 영순과 처음 만났을 때, 청혼했을 때, 결혼식을 올렸을 때의 그 자신. 종구는 현관문을 나서 꽃집으로 향했다. 아직 문을 연 곳이 많지 않았지만 한 곳을 찾았다. 작은 꽃다발을 샀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계절 꽃들로 묶인 다발. 영순이 좋아하던 그런 꽃. 그리고 과일 가게로 갔다. 작은 과일 상자를 샀다. 사과, 배, 귤이 들어있는 상자.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과일들.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종구는 트럭에 꽃다발과 과일 상자를 실었다. 그리고 영순이 사는 곳으로 향했다. 주소는 알고 있었다. 이혼할 때 서류에 적혀있던 주소. 오래된 주택가였다. 좁은 골목길. 종구는 트럭을 골목 입구에 세웠다. 그리고 꽃다발과 과일 상자를 들고 걸어 들어갔다. 영순의 집 앞. 낡은 대문. 종구는 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웠다. 문전박대 당할까봐 무서웠다. 하지만 그는 기다리기로 했다. 문 앞에 꽃다발과 과일 상자를 내려놓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다. 해질녘이 되면 영순이 어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나올 것이다. 그때 조용히 인사를 하려고. 오후 5시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대문이 열렸다. 영순이 휠체어를 밀고 나왔다. 어머니는 담요를 무릎에 덮고 편안하게 앉아 계셨다. 종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영순은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다.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말하며 웃었다.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종구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바라만 봤다. 저 평화로운 일상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일도 올 것이다. 모레도 올 것이다. 용서받을 때까지, 아니 용서받지 못해도 계속 올 것이다.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어, 진짜 아들이 되어, 진짜 사람이 되어. 해가 지고 있었다. 종구의 뒷모습이 노을에 물들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